안녕하세요. 네, 지퍼노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추를 심고 나서 고추꽃이 달리고 열매도 달리잖아요. 그런데 고추꽃이 자꾸 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추꽃이 떨어지는 원인 4가지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추꽃을, 고추 모종을 심고 나서 지금 이제 꽃이 막 한창 많이 달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고추꽃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 온도 일교차에 의해서 고추꽃이 생리 장애를 받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추꽃이 이렇게 달리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꽃대 적정 온도에 잘 자라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도에서 25도 정도가 적정 온도인데, 이게 밤낮 일교차가 많이 심하고 낮에는 고온으로 한 30도까지 올라가고 또 밤에는 한 15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 고추나무 자체도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고추꽃을 피웠을 때 기본적으로 고추꽃을 좀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이제는 이상기후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노지에 이렇게 심는 것보다는 이제는 하우스 내로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기본 부직포 농법으로 해갖고 고추 모종이 일조량을 충분히 잘 받고, 그리고 밤낮의 온도에 조금 더 견딜 수 있도록 부직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농자재 값이라든지 인건비가 생각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노지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냥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정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떨어지는 것까지 다 잡으려고 그러면은 부직포라든지 하우스 내로 들어가서 더 많은 꽃을 많이 만들고 떨어지는 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노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후 조건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퍼농부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종 눌러서 전체 알람 설정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무료로 더욱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추꽃이 이렇게 노랗게 떨어지는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영양 공급에 의해서 과잉이거나 혹은 부족 현상 때문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과잉보다는 부족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밑거름을 충분히 넣어줬더라도 고추가 한 달 뒤가 되면은 고추꽃이 방아다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처럼 이제 고추꽃이 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밑거름에서 필요한 영양분들이 다 얘네들이 흡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달 뒤에 요 포기 사이에다가 구멍을 뚫고 NK 비료라든지 혹은 여러가지 영양제를 준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 흡수를 잘해서 고추꽃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밑거름을 충분히 잘 넣었다고 하더라도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토양에 어떤 걸 넣어줘야 되냐면은, 질소나 인산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고추꽃에 개화를 하고 도움을 주는 게 뭐겠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칼슘이라든지 그리고 붕소, 그리고 미량 요소 중에서도 우리가 아연, 망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그냥 복합비료만 해갖고 NPK 해서 추가적으로 붕소랑 석회를 들어가는 것들을 주는 사람도 있고, NK 추가 웃거름 비료를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고추꽃을 조금 더 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미량 요소라든지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조금 고추꽃이 피려고 하기 전부터 영양 공급이 결핍이 안 되도록 미리 예방으로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연면 시비, 이 잎이라든지 줄기 쪽으로 해갖고 치신다거나, 혹은 밑으로 관수 시설을 설치를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내가 물 주고 싶을 때 물 주고, 그리고 내가 영양제 주고 싶을 때 영양제를 줄 수 있는 그런 관수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우스에서는 당연히 고추가 더욱더 많이 피고, 노지에서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고추꽃이 덜 피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노지에서는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지에서도 그런 밑에는 관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조금 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연면 시비를 해서 그거는 미량요소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길항 작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칼슘이랑 붕소랑 아미노산은 같이 치셔도 되고, 그리고 미량요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또 단독으로 쳐주시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그거는 텃밭을 하시는 분이라도 대동을 하시는 분들도 원래는 따로따로 치워주는 게 원래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더욱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추꽃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이 토양의 습도입니다. 습도. 자, 습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토양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가뭄이 들거나 그리고 과잉으로 물이 많이 공급이 돼서 배수가 잘 안 돼서 습도가 높아지는 그런 밭이나 논들이 많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고추 모종이라든지 여러 식물들을 심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물이 너무 과잉하다. 당연히 뿌리 쪽으로 얘네들이 공기가 흡수가 되면서 영양분도 빨아 당겨야 되는데 물에 잠겨 있으면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너무 가뭄이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두 번째 방법 중에서도 영양 공급을 꾸준히 토양이라든지 이쪽으로 1차 웃고름으로 NKP를 줬더라도 너무 토양에 건조해서 가뭄인 상태일 때는 아무리 좋은 영양 공급을 해 주더라도 이 고추모종 뿌리에서 흡수가 많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습도 조절을 우리가 한 70%에서 80% 정도는 토양의 습도를 맞춰줘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고추모종을 심어 놨더라도 여러분들이 스프링쿨러라든지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수도로 물을 틀어서 기본적으로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든지 습도를 맞춰 주셔야 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는 이 습도 조절을 위해서 이런 고추 모종 사이에다가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하셔도 되겠지만은 스프링쿨러보다는 이제는 이 밑에다가 비닐 밑에다가 점적 테이프나 점적 호스를 저희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적 테이프나 점적 호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치비는 많이 들죠. 그리고 일도 많고 뭐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 고추 같은 경우에도 뭐 단연생이 원래 모종은 단연생이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해만 해고 다시 또 갈았고 또 한 해 하다 보니까 고추장스러운 부분들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물 주고 싶을 때 물을 주고 영양 공급하고 싶을 때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해 놓으셔야 고추꽃을 떨어지는 부분에서 물 관리가 잘 들어가고 이 토양의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을 때 얘가 먹고 싶은 영양 공급도 충분히 잘 땡기고, 그리고 고추꽃도 덜 떨어질 수가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고추꽃이 떨어지는 예방을 하는 방법은 요거는 좀 간접적인 부분에서가 있는데 병해충 방지를 꾸준히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한창 고추꽃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보통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장마 때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 시기부터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꽃 속에 있는 꽃노랑 총체벌레를 여러분들 좀 잡아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꽃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은 이 칼라병의 원인이 되는 꽃노랑 총체벌레가 이 고추밭 전체를 칼라병으로 만들어서 전체 고추나무를 전부 다 소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기형가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꽃노랑 총체벌레,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한창 새순들이 많이 올라온 시기다 보니까 진딧물 약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응애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살충 그리고 살균을 주기적으로 PLS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병해충 방지를 해주셔야 고추꽃에 간접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도 좀 더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해충 방지해주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꽃노랑 총체벌레 약이라든지 진딧물 약은 시중에 농약방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데 가시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친환경 자재를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자재를 사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 갖고 살포를 하시면 되고, 일반 농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가장 저렴한 거 그런 거 해갖고 PLS 맞춰 갖고 여러분들이 살포를 해주시면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예방을 해 줄 수가 있는 방법이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추꽃은 기본적으로 자가 수정을 한 70% 정도를 하고 30%는 다른 뭐 곤충의 매개체를 이용해서 이제 수분 수정을 하긴 하는데, 이게 솔직히 알다시피 생각보다 고추꽃이 많이 원래 잘 떨어집니다. 특히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 떨어진다고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왜냐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 일일이 다 하려고 하시면은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텃밭을 하시든 뭐 대농을 하시는 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그냥 고추는 건고추든 홍고추든 풋고추든 사서 드시는 게 속 편해요. 농사가 원래 그렇습니다. 떼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더운 날 가장 힘든 농사가 고추 농사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갖고 그런 스트레스를 다 안 받는 방법은 농사 짓지 않고 사서 드시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자, 보시면서 더욱더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답변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놓으시면 많은 분도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또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